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72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 더 스퀘어입니다. 칸 영화제 70회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기도 하고 예. 얼마 전에 개봉을 해서 이번 기회에 다루면 괜찮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독과 각본과 편집의 루벤 웨스틀룬드, 촬영의 브래드릭 웬젤, 음향의 안드레 프랭크, 편집에는 야콥 세세르 쉴싱에르. 이 작품의 평가는 메타크리틱에선 73점의 스코어를 받았고 7.2점의 평균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로튼토마토에선 84%의 신선도와 7.5점의 평점을 받았고요. 수상 정보를 말씀드리면 약 86개의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회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 이게 스웨덴 작품 중에 최선의 의도라고 하는 92년도에 나온 작품 이후에 처음 수상이라고 하고, 스웨덴 감독으로서는 처음 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시카고, 보스턴 비평가협회, 토론토 영화제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이력이 있고 30회 유럽 영화상에서 6관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트리비아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촬영은 2016 6월부터 10월까지 구텐부르크와 스톡홀름, 베를린에서 촬영을 했고 갤러리는 스톡홀름 궁전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작비는 약 550만 달러가 들었고 수익은 현재까지 860만 달러 정도. 스웨덴에서는 2017년 8월 25일에 개봉을 했고 프랑스, 독일, 미국에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개봉을 시작을 했고 일본에서는 2018년 4월 28일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한국에선 뭐 거의 지연 개봉 수준이지. 네, 한참 늦었죠.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실제로 스웨덴의 베르나모 지역에서 반달로룸 디자인 미술관 광장에 정사각형의 조형물이 설치돼서 네.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는데, 영화와 마찬가지로 더 스퀘어라고 하는 이름의 예술 프로젝트로 시작을 됐고 이게 2015년 4월에 시작됐는데 신뢰와 배려의 공간으로 이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특별한 전제를 갖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스퀘어라고 하는 조형물이 스웨덴의 각 도시 그리고 각 번화가에 설치가 돼서 이목을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더 스퀘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처음에 강도 사건이 있잖아요. 네. 주인공인 크리스티앙이 한 여성을 도우려고 하는데 막상 도왔더니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이 털려버리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각본이 아니라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적이 있다고. 네, 그래서 그것을 영화에 넣었다고 하고 또 영화에서 보면은 엑스로얄이라고 하는 박물관의 예술가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투렛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잖아요. 네. 인터뷰를 방해하는 소리를.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감독이 친구랑 연극을 보려고 스웨덴 극장에 갔는데 어떤 한 남자가 그 연극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청중들한테 박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우들이 이목을 돌리려고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연기를 과정에서 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실제 사건을 가져와서 영화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많은 예술작품들이 묘사가 되는데, 로버트 스미슨, 게리 비노그랜드 등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 영화 속에도 작품을 녹여놨다고 하고, 유인원 연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건은 아니고 러시아의 공연 예술가 올레 쿨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파그 파브리켄 박물관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를 자극시키지 마라. 개를 자극시키면 물리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경고문을 놨는데 수석 큐레이터의 딸이 자극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 딸의 다리를 물어가지고 뭐 경찰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소동이 있었는데 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에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트리비아는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텝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독과 각본과 편집의 루벤 웨스틀룬드, 전작으로는 몽골로이드 기타, 분별 없는 행동, 은행에서 생긴 일, 플레이, 포스마즈와 화이트 베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테보리 대학 영화학교에 새로 입학을 하게 돼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2004년에 몽골로이드 기타라고 하는 장편 데뷔작을 통해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을 했고 네. 분별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장편을 통해서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을 되었고 그 다음 장편 영화인 포스마즈 화이트 베케이션을 통해서
67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단편으로는 은행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6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금공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스미스 군이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포스마저 화이트 베케이션이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게 본 작품이기도 해요. 네. 포스마주어라는 제목 자체가 불가항력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네. 우연한 사고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자기의 처자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죠. 네. 그리고서 엄청나게 바가지를 긁히고 비판을 받죠. 네. 그러니까 이건 불가항력이었다면서 엉엉 우는데 그쵸. 뭐 그런 블랙 코미디스러운 게 이 감독의 장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에피소드가 또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다른 가족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치. 뭐 그러한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린 것만 같은 그런 영화였죠.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시작되는 간단한 스토리라서 각본을 작성하기 훨씬 쉬웠고 이번 작품 더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인도주의적 가치가 무엇인지 왜 이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각본을 써야 됐기 때문에 훨씬 방대하고 깊은 주제라서 어려웠다고 합니다. 뭐 감독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더 스퀘어라고 하는 스웨덴의 예술 프로젝트가 본인의 친구가 기획했던 미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칼레 보만이라고 하는 제작자인데 스웨덴 사회가 점차 변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했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관계 맺는 거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개인주의적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고 영화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1950년대 스톡홀름에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네. 실제로 50년대에는 자식들을 주소가 쓰여있는 목걸이를 그냥 준 다음에 아무데나 가서 놀라고 그리고 뭐 어른들이 발견하면 집에 데려다 주겠지. 하지만 요즘 현실에서는 아이들은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다고 사회가 위험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중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뭐 포스마주어 얘기를 좀 하면은 리메이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독의 근황으로는 시나리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스릴러물이나 러브스토리 그리고 뭐 범죄에 대한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떤 작품을 찍던 간에 영화 속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묘사되는 폭력의 방식이 유치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인의 인생에서 딱히 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 속에 폭력을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전작으로는 스미스가 추천한 그 포스마주어 화이트 베케이션을 봤고 이번 작품이 두 번째인데 이거 보자마자 이거 포스마주어 베케이션 그 감독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불편한 지시를 맞닥뜨리는 것도 그렇고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인간상도 그렇고 마지막에 끝맺음 맺는 것까지 포스마주어랑 비슷한 형식인 것 같아서 혹시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고 북유럽 영화라고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럼 배우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역의 클라 에스방, 전작으로는 닌, 소프, 소피 벨, 내 친구 라피, 그리고 이번 작품 더 스퀘어입니다. 그 감독이 클라 에스방을 기용한 오디션이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디션에서 클라 에스방을 만난 다음에 더 스퀘어 전시를 설명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그 다음에 배우한테 다시 한번 나한테 연설문을 써서 소개를 좀 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그 어떤 배우보다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간단하게 더 스퀘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뒤에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의 아버지가 방금 죽었고 내 주변에는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와 더 스퀘어에서 잠시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굉장히 감독 본인한테 중요하게 와닿았고 덴마크에서만 알려졌던 배우였는데 잘 찾은 것 같다. 뭐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답니다. 클라 에스방이 인터뷰한 내용이 좀 있는데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전작인 포스마저 화이트 베케이션을 보고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했고 꼭 연기를 같이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배우를 기용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자기 캐스팅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하고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영화보다는 드라마에서 활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순간 감정이입을 하면 됐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었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78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76일 동안 현장에 머물면서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배역에 온전히 몰입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 장면이었다고. 이 장면을 이틀 동안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 감독이 배우를 몰아붙이는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촬영하면서 논쟁을 굉장히 많이 벌였는데 실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 돼서 표정이 엄청 되게 심란했는데 그것들이 카메라에 잘 담긴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큐레이터 연기를 하기 위해서 덴마크 박물관의 큐레이터를 찾아가기도 하고 박물관에 다니면서 어떤 예술작품을 제공해야 되는지 또 박물관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배역에 몰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앤 역할의 엘리자베스 모스, 전작으로는 실종, 매드맨 시리즈, 온더로드, 더 원 아이 러브, 하이라이즈, 트루스 등에 나왔습니다. 예. 이 배우는 그 매드맨 시리즈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매드맨의 패기로 나왔지. 그 주인공의 비서 역할인데 네. 시즌이 거듭될 때마다 성차별적인 그 50년대 광고 회사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로 꽤 재미있는 역할이었지. 그리고 웨스트윙에서 바칠렛 대통령의 딸로 나오기도 했지. 그래서 작중에서 유괴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드라마에서 잔뼈가 굵은 배우고 네. 골든글로브도 받은 적이 있을걸? 네, 매드맨 시리즈로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쪽보다는 드라마 쪽에 이름을 많이 알린 배우라고 합니다. 이분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부모님이 뮤지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댄서가 되고 싶어서 뉴욕에 있는 스쿨 오브 아메리칸 발레 학교에서 발레를 배웠고 케네디 센터에서 수잔 파렐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전설적인 발레리나가 있는데 그분한테 발레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줄리안 역의 도미닉 웨스트, 전작으로 28일 동안 한여름밤의 꿈, 시카고, 300, 한니발 라이징, 도리를 찾아서, 툼레이더 등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인터뷰를 잠깐 하거나 네. 그 유인원 퍼포먼스 때 맨 네. 처음으로 연회장에서 뛰쳐나가게 되는 그런 연기를 했죠. 다음으로는 올랭 역할의 테리 노터리, 전작으론 아바타, 꼭성 탈출 시리즈, 워크래프트, 콩, 인피니티 워의 청년 그루트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콩이라고 하는 고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녀석을 연기를 했고 미국의 스턴트 배우라고 알려져 있고 태양의 서커스라고 하는 서커스 전문으로 하는 매니지먼트가 있나봐요. 네. 거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분 캐스팅하게 된 계기가 되게 재밌는데 감독이 그 유인원 퍼포먼스를 구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진짜 실제 유인원을 데려다가 연기하기엔 너무 빡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예술작품처럼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을 찾자 해서 구글에 유인원 연기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이 배우가 나왔다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바로 캐스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모션 캡처 연기 부분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배우인데 이번 작품에서도 연기를 잘 해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이 정도로 1부 순서 마치고 2부에선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